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저는 이제 종종 영화를 좋아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좋아하는 약간 편식성이 있는데요. 뭐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 이런 거 좋아하고요. 마진콜 그런 거죠. 빅쇼트 당연히 좋아하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부도의 날, 돈 룩업 이렇게 약간 의미 있고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만 좋아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원래는 SF나 아니면 히어로 시리즈를 거의 광적으로 좋아했는데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이런 거. 네, 이런 걸 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돈 룩업은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아니면 제니퍼 로렌스 아니면 티모시 샬라메 이런 케이트 블란쳇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국가부도의 날은 또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죠. 유아인 씨 나오고 김혜수 씨 나오고 송혜교 씨도 나오고 그렇죠. 송영창 배우도 나오시고 굉장히 허준호 씨도 나오시죠.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요 뒤에 있는 장면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날아간 기업들의 이름이요. 현대, 삼성, LG, 대우, 이때 대우도 흔들렸죠. 선경, 뭐 쭉 나와 있는데 웬만한 기업은 다 날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걸 왜 켰냐면요. 요새 돌아가는 어떤 추세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포지션이 다르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거고 어떤 정답을 나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요새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쉽게 집값이 30% 하락한다. 50% 하락한다. 그리고 어떤 제가 떠서 눌러봤는데 집값이 반토막이 났는데 1년 전에 본인이 정확히 맞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집값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막 꾸짖는 듯이 시청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집값이 지금 반토막이 나지 않았죠. 여러분 한두 건의 사례로 만약에 시장을 아예 정당화시키시려면 지금 시장이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상승한 거래 갖고 와서 상승한다 그러면 되고 하락한 거래 가져와서 하락한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일 엉터리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처럼 현장이 없으니까 매도하는 주체들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주변을 통틀어서 이런 데이터가 없고요. 부동산에 나가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쉽습니다. 지금 호가를 낮추고 실거래가를 싸게 거래하는 분이 1. 마이너스를 보면서 무서워서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사람이다. 2. 비록 내려갔지만 여전히 플러스 구간이고 그 수익 창출, 그러니까 세금을 아끼거나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분이 파는 거다. 어느 쪽이 더 비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시장은 마이너스를 보고 던지고 도망가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많지 않아요, 비율이. 본인의 어떤 차익을 지키거나 세금을 아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의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내가 마이너스를 보는 거예요. 머니게임이에요. 정부가 돈을 가져가는지, 은행이 가져가는지, 매도인이 가져가는지, 매수인이 가져가는지. 저번에 똑같이 했던 얘기잖아요. 시행자, 조합이 가져가는지, 시공사가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정부가 가져가는지, 수분형자가 가져가는지. 이건 골라봐야 되는 건데, 결국 판에 놓인 돈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다만 그걸 지금 누가 가져가냐는 거죠. 이걸 바로 시장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기보다 한 다른 쪽 주체에서 돈을 흡수해 가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정부가 지금 세금 많이 걷었다고 욕하는 분 계세요? 저도 영상에서 다뤘잖아요. 아무도 욕 안 하죠. 별 불만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세금이 100조가 넘었어요. 부동산 관리되는 세금이. 2배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은 지금 아주 좋은 실적을 내면서 성과금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건강보험공단 문제 없을까요? 이대로 지나가겠죠. 큰 문제죠, 여러분. 국민연금 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가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집값이 30% 내려갔다, 50% 내려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경제를 공부해 보시면 집값이 반토막이 정말 다 나잖아요.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아니면 30%더 떨어지고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망가져요.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올려서 기준금리를 10% 20%를 만들잖아요. 그럼 경기가 망가진다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치인을 정의의 잣대로 내가 좋아하니 싫어하니 이분이 대단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라고 정치인 뽑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제가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 틀린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이유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연예인 투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좋은 사람을 고르겠지만 정치인을 뽑는 이유는 그 운전대를 똑바로 운전하는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원하세요, IMF?
다 까먹으셨죠? 이때 얼마나 많은 분이 고통받은지 아세요? 경기 침체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절반, 뭐 지금의 반의 반, 30%까지 내려가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 일자리는 멀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계는 멀쩡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데미지 없이 부자만 망할 것 같아요. 집 있는 사람만 망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투표를 하셨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치하는 분들이 그냥 놀고 먹나요? 다 멍청이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치하는 분은 여러분보다 영리해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여러분보다 부자예요. 여러분보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아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을 꿈꿔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을 꿈꿔본 분들은 하나처럼 말씀하세요. 공천 받기조차도 하늘의 별따기다. 진짜 하늘의 별따기다. 그리고 정치는 또 냉정하죠. 2등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분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그 소수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스마트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경제 위기를 바랄까요? 경제 위기 오면 여러분 정권 바뀌는 건 기본값이고요. 국민들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아니 이건 별도 얘기지만 여러분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전직 대통령을 한국만큼 가만히 안 두는 국가가 있어요? 다 갔다 오시거나 조사받거나 또 싸우고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왔다? 전 정권에게 책임을 안 물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값에 완전히 현혹되신 분들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집값 지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데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요. 시장이 지금 안 좋죠. 그럼 시장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정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문제가 커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웃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인 있고 매도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수인 있고 매도인이 있으면은 상황이 비슷해야 돼요. 막 경제 여건이나 교육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건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떤지 아세요? 집을 없는 사람, 집이 하나 있는 사람, 집이 2개 있는 사람이 살 때 조건이 다르고요.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 집이 하나만 있는 사람, 일시적으로 2개인 사람이 팔 때 조건이 달라요. 세금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상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2억 원을 손에 쥐고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손에 2천만 원만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팔고 안 사고 못 사고 못 팔고 이런 얼렁뚱땅한 시장이 생기는 과정 안에서 정부 쪽은 돈을 쓸려 가서 돈을 왕창 벌고 있고 은행은 히히호호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다 놀고 있죠. 국가는 부자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울고 있는 게 현 실정이에요. 왜 그렇냐? 월세는 폭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부세 여러분 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일 됐죠? 월세 폭등도 여러분 일이 돼요.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집값이 그 정도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지금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상한 게 환율 1,400원 넘으면 한국이 못 버틴다고 얘기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쏙 들어갔죠.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제가 얼마까지 버티는지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이게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를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재산도 모르고 여러분 성격도 모르고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주체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환율이 1,600원까지 갔다고 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모른다고요. 왜 1,600원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모르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금리도 한도 끝도 없이 오르면 망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지네는 안 망할 거라고. 사기 국가라고. 주변 국가가 망해갈 거라고. 유럽이나 아시아나 여러분이 아는 굵직한 국가에서 얘기 나올 거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영국 슬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슬슬 미국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심해질 거예요. 그 틈으로 중국이 러시아를 파고들겠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티가 날 거예요. 여러분 착각과 다르게 러시아와 중국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여러분 착각과 다르게 파월과 바이든은 별썩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두 분 당도 달라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아는 분도 많겠지만 바이든과 파월은 당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물가 상승의 책임에 대해서 연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따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집값 반토막, 집값 30%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져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값 하락할 수 있어요. 반토막 날 수 있어요. 3분의 1 토막 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은 그렇게 되는 게 공짜가 아니라고요. 왜냐? 한국 사람들의 자산의 70%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산이 폭발을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새 이제 슬슬 눈치채셔야죠. 깡통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전세 사기.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한 거 국가가 물어줄 거예요? 전세 사기꾼 처벌해야 돼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요새 프레임이 심해서 무서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물어줄 거냐고요. 결국 네가 알아서 하세요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 같이 날아가잖아요. 국가가 물어줄 거예요? 물어줄 거면 그렇게 하세요. 물어줄 거 아니잖아요. 임차인분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월세 가야 되거든요. 월세 가면 어떻게 돼요? 돈 하나도 안 남아요. 월세 내는 일을 허덕이다가 직장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날라갔죠. 임차인까지 데미지 가죠. 그렇게 가다가 국가 경제 위기 오면은 일자리 다 날라가죠. 월세 내기 바빴죠. 그럼 돈 안 모였죠. 일자리 날라갔죠. 그러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건 고위 정치인분들, 정치하던 분들이랑 원래 돈 많던 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이게 똑같은 건데 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국 경제 망하기를 염원하면서 집값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정의를 외치면서 누구 말은 맞고 누구 말은 틀리다? 다 연관돼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집값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제 말이 큰 선에서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IMF 때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슷해요.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뭐가 껴져 있어요? 레버리지, 은행돈 껴져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여태까지 일했던 노동이 축적돼서 이 사람의 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임차인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걷어가요?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그럼 집이 펑 터지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임차인분 데미지 가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임차인분들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 집주인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임차인분들은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나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전세 들어가지 말라고. 월세 들어가시라고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그거 또 욕하시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안 들어오죠? 은행돈 못 갚죠? 임차인분 데미지 가죠? 임대인 망했잖아요. 그럼 뭐가 남는데요? 그렇게 안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일자리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누가 한강을 갔다,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물론 그딴 얘기 하시는 분들의 정서 상태랑 정시 상태는 솔직히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부동산의 폭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금리 상승,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올라가다가 경제를 망가뜨리면 부동산까지 간다고 똑같이 말씀을 드려 왔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나면은 경제 전반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세금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 세금 부분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복구가 될지 봐야 되는데 별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완전 정체가 돼 있고 침체가 돼 있고 꼼짝달싹을 못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 부동산에 엮여서 빨대로 빨아먹는 애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부동산이란 빨대에 빨대를 꽂았을 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빨대를 꽂았던 애들은 굶어 죽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빨대 빠는 게 아쉬운 애가 움직일 거예요. 그게 정보가 될지 임대인이 될지 임차인이 될지 지켜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냉정한 시장입니다. 다 같이 좀 생존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